안녕하세요. 김상욱입니다. 요즘 국민의힘 해체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해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본질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정체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는 진보적으로 더 개선돼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회는 안정적이면서도 발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보수와 진보가 진영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능의 이야기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된 가치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합의한 공통가치라고 하는 것 헌법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헌법 가치를 추구하고 지켜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의 사명 같은 겁니다. 동시에 사회 통합과 안정, 또 사회의 틀,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 그게 보수의 모습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보수의 기능인데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또 합의하는 가치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공, 반공, 이것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보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가치였을 수는 있겠지만은 1970년 또 2000년, 2025년 그때는 또 바뀌는 거죠. 2025년의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헌법에 나타나와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질적 법치를 지키고 복지국가, 또 평등사회, 그리고 시장 경제 질서의 원칙, 공정사회,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겁니다. 보수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는 변화합니다. 그러면 보수는 당연하겠지만은 개방적 모습으로 변화하는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성, 또 품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징표가 됩니다. 따라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갈라치기, 혐오 유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반보수적인 행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진보는 어떨까요? 진보라고 하는 것은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그 사회가 추구해야 될 변화를 기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의 기능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요. 아직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확립되기 전, 그때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권위주의 사회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이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을 고민한 창의적, 혁신적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대의 진보의 가치, 추구 가치는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것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87년 헌법에 민주국가다라는 것이 가장 크게 징표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민주주의는 보수가 지켜야 될 가치. 그러면 2025년에 진보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025년의 시대 정신을 고민하는 데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지요. AI로 인해서 과연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또한 기후 환경 변화,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 본질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겪고 있습니다. AI와 로보틱스가 더 발전한다면 노동가치 상실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본질적 변화예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산업혁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개념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AI와 로보틱스로 인해서 산업혁명보다 더 큰 본질적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대 정신도 또 다른 모습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노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이런 근본적인 의문, 인간과 AI는 무엇이 다른 건가? 과연 AI와 로보틱스, 나중에 인조인간에게도 우리가 인격을 부여해야 하는가? 그들과 우리 사이도 평등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의까지도 발전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진보의 지금 2025년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소득에 관한 것도 이런 진보 기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본소득이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AI와 로보틱스, 자동화, 이런 것들이 점점점 확대되어 가면은 인간의 노동이 해야만 하는 부분들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영역이 늘어날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존에는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모든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노동을 경우에 따라 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보장되어야지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로봇세, 이런 것들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논의는 당연하겠지만 진보적 논의인 거지요. 이렇게 보수의 기능, 진보의 기능이 서로 간에 진보의 기능이 보수에게 생명력을 주고 보수의 기능이 진보가 도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다면 진보와 보수는 서로가
간에 함께 의존해서 유기적으로 융합해서 같이 사회의 발전을 이뤄내는 좋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지금 진보적 논의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진보적 논의를 가지고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예를 들어 유발 하라리 교수가 넥서스나 이런 쪽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왜 우리는 못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진보가 정체되었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 정체되었냐 하면 역설적이게도 보수가 기능을 못해서 진보가 정체되어 왔던 겁니다. 국민의힘이 보수당으로 표방하면서 보수의 가치,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 공정사회 이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도리어 민주주의를 위협을 해버리니 진보가 진보 영역으로 나가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로 회귀해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진보의 발전이 정체되는 역설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12.3 내란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시장경제와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보수의 기능에 충실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9월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보수의 기능은 도리어 이제 문제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보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작동을 못할까 생각해보면 국민의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라는 답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도 아니고 진보정당도 아니지요. 구구정당이라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정당의 색채를 잃어버린 권위적인 기득권 집단에 불과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힘 권위적인 기득권 집단에게 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정통 보수주의자, 중도 보수주의자, 중도 진보주의자 또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급진적 진보주의자 모두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간에 분열해버리면 자칫하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합리적인 비판조차 조심스러워져 버렸습니다. 지금 2025년 9월의 대한민국 사회는 보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진보가 기능을 멈춰 있는데 그래서 진보를 반드시 살려내야만 하는데 근데 이 진보가 기능을 못하게 하는데 국민의힘의 이런 존재가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라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국민을 위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모습은 민주적 질서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자를 위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라면 정당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망가졌느냐? 배타적 기득권 연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정당으로서 특히 보수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국민의힘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그랬지요. 중진 의원이 아니면 초선들은 말을 하지 말라. 어떻게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저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맞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의힘이 어느 순간부터 기득권을 지키는 배타적 기득권 연대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당이 정상적인 내부 경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국민의힘은 주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주류 세력들은 계속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 지역에서 왕으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기득권들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켜가느냐? 쉽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진영 논리로 싸움을 겁니다. 진영 싸움이죠.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전시 상황이죠. 전시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는 단결해라 될 것이고요. 또 지지자들에게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진영 싸움 중이니까 적에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힘을 실어달라라는 논리가 통용되게 되죠. 그래서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진영 싸움인 겁니다. 비겁한 거지요. 진영 싸움 뒤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윤석열은 진영 싸움을 일으켰어요. 진영 싸움을 일으키니 어떻게 되죠? 정치를 못하고 잘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진영 싸움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돼버립니다. 그게 근데 거기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있습니까? 헌법을 지키겠다는 정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싸움 잘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겠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틀렸죠. 일 잘하는 사람한테 공천을 줘야죠. 이 진영 논리가요. 이 싸우는 이유가요.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새로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인들이 교체될 때도 약간 룰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인 울산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5명 있다. 그러면 묵시적 룰로 매 총선 때마다 한 명은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는 거야 라고 묵시적 합의가 생긴다면 4명은 기득권을 지키는 거죠. 국민들께 우리 한 명씩은 바꾸고 있어 명분만 찾는 건데 이런 형태가 된다면 그리고 한 명 바꾼 사람은 자리 챙겨줄게. 묵시적 합의로 카르텔을 지켜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빠진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단순히 거수기로서 살아남아 있는 나머지 4명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넣으려고 할까요? 자기 계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당은 이래서는 안 돼라는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들어오는 문이 막히는 현상이 생겨 나갈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국민의힘에서 어떻습니까? 초선 의원들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런 형국이 되니까 나경원 의원이 중진이 아닌데 무슨 입을 놀려. 초선들은 중진말 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거예요. 자, 그거 얼마나 반민주적인 생각인가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상대방의 말에서 저는 많은 배움을 얻고 싶습니다만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단순히 내가 좋기 위해 따라갈 수는 없다. 그건 나의 의무와 사명에 맞지 않다라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기초적인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월 3일 이후에 국민의힘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기본적인 이 기초적인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 별로 없다는 얘기가 돼요. 제가 했던 선택, 제가 걸어왔던 길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국회의원이 내란에 동의할 수 있나요? 없지요. 국회의원이 그러면 헌법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이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당연한 도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아무도 안 해요. 그리고 초선들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더 해야 하는데 아무도 못해요. 중진들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왜? 배타적 기득권 연대를 만들고 이걸 지켜내는 것이 국민의힘의 중심적인 모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진단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 기능을 안 하는 거죠. 국민위한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 민주당에 와서 계속해서 자주 하는 말인데요. 비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스스로 그런 잘못이 없나 경계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망가진 과정을 바로 안에서 지켜봤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너무나 투철하게 가졌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절대 배타적 기득권 연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에 더 겸손한 마음, 더 낮은 마음으로 국민들을 받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배타적 기득권 연대가 몸 전체에 암으로 번져버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 될 수 없다면 문을 닫고 진보 정당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주인이면 국민들께 이익 주고 국민들께 잘하는 정당이 집권하고 응원받고 국민들께 이익 주지 않고 잘못하는 정당은 벌받으면 됩니다. 왜? 국민이 주인이시니까요. 보수도 진보도 기능으로 봐주시고 진영에 매몰되지 마시고 누가 더 잘하나만 집중해서 보시면서 정치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평가해 주시고 주권자로서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참여 수준에 의해서 성패가 결정됩니다. 국민들께서 정치를 보기 싫은 그 순간이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정치를 보면서 행동하셔야 할 순간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민께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또 행동을 함께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